예, 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2년 1사분기 경영 현황을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주요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입니다. 여기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월 달에가 4.4% 이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확산으로 인해서 0.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상하이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서 또 0.8%를 내렸어요. 그래서 3.6%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시대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유가는 크게 변동폭이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전망에 의하면 4월 달에 100불에서 96불 요 사이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조선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는 괜찮은 신호로 보여집니다. 예,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 부분은 이제 국제 정세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는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사기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1,200원 수준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가 부분입니다. 강제가 부분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값 상승 부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에 기인을 해서 강제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하고도 협상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포스코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강제가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유가와 환율은 저희들한테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 불안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강제가를 비롯해서 제조원가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시황입니다. 운임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배 화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쭉 오르다가 최근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LNG, LPG, VLCC 이런 연료 부분에 대한 배들은 지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다. 운임지수가 오르는 거는 저희들한테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신조 성과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것과 그대로 비교를 하면 여기 컨테이너만 좀 상승이 둔화될 뿐이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괜찮은 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크락손이 최근의 전망에 의하면은 작년 21년 전망, 연말 전망보다는 한 7% 정도 증가된 발주를 예측하는 걸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발주는 예상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뭐 좋은 신호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종별로 보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발주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발주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대래도 LNG를 이제 러시아에서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딴 데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의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PG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너무 많이 지어서 그동안에 발주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선종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PCTC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자동차 운반선을 최근에 수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자동차 운반선도 같이 건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탱커선 같은 경우는 전망은 좋습니다만 실제 발주로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23년 이후에나 신조 발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시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은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발주가 없고요. 중동 쪽, 그 다음에 북남미 이쪽에서의 선별적으로 지금 유가가 좋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적정 물량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위주로 해양 산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관련 신수요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시황 보겠습니다. 엔진 시황은
생산 비율에서도 좀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요. 수주도 계속 증가됩니다. 그 이유는 대형 엔진으로 보면은 선박 발주가 증가되는 게 따라서 당연히 뭐 대형 엔진은 발주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탄소 중립 연료로 전환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신수요도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국제 불안정 요소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형 엔진에 있어서도 이중 연료, 친환경 연료로의 시장 확대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군함이나 관공선 시장에서도 추진 연료를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장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발전 엔진 부분에서는 아직도 정세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발전 시장은 회복은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선 시황 보겠습니다. 특수선은 크게 해외와 국내 두 개의 축으로 봐야 되는데요. 해외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국방 예산을 보면은 답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미 지역의 국방 예산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 원해 경비함이라고 해서 OPV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의 수요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는 이 부분에 지금 영업력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쪽에서 함정 예산을 보니까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협력을 해서 아무튼 차세대 함정에 대한 부분을 집중 발주가 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경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경영 전사 실적입니다. 먼저 수주 부분입니다. 1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25%로 보시면 돼요. 전체 우리가 올해 지금 113억 불 예상을 했는데 1분기까지의 실적은 33억 불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 대비 29%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25% 기준으로 보면 초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매출 부분은 저희들이 10조 한 2천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25%는 달성을 최소한 해야 되는데 20%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중대재해 2건에 따른 매출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부분 작년에 저희들이 8천억 적자를 봤는데 아직은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2,200억이 적자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원자재가 상승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로 인한 매출 손실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제가 흑자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지연된 생산을 좀 만회해서 손익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최선을 좀 다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디지털 선박 관련해서 기술 개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술 개발 진행은 스마트 선박에서 지능형 선박,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이런 패러다임으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지능형 선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능형 선박이 추구하는 바는 최소 인원으로 승선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육상에서 원격 제해 운항이 가능한 선박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HI-, HI가 붙는 거는 저희들이 고유로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서 우리 독자 모델이다, 독자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항해 보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고 접안할 때도 자기 스스로 접안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통합 제어가 돼야 될 거고 육상에서 이런 기술들은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많이 만들었고요.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부분이라면은 엔진을 자가 진단한다 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라 해서 가상에서 똑같은 배가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걸로 검증해보는 이런 단계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AI 기반으로 카메라 인식에 의해서 자율운항 항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은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되겠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것도 자율운항이라는 부분은 검증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 거를 거쳐서 28년이 되면은 자율운항 선박이 타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쟁이 왜 생겼냐 하는 부분에 뭐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 소련 시대 때죠. 그 러시아의 그 소련의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라는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의 기구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인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이제 소련 시대 때는 같이 있었고 분리 독립한 국가인데 그 나라가 러시아에 붙지 않고 다른 쪽에 붙겠다 하는 게 이제 표명을 한 거죠. 그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천명을 하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올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폭격함으로써 전장이 발발이 됐는데 개전 초기에는 단기전으로 예상을 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시각인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원자재, 곡물이나 이런 부분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는 부분, 특히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은 그 연료에 관련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연료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배 수요가 좀 필요한데 FSRU랄지 LNG, 탱크선의 수요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환율도 당연히 지금 오른다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가 되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재가가 특히 올라간다. 우리는 또 특수광도 많이 써요. 그래서 니켈이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수입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강제가가 인상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악재고요. 금융의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되면은 빌리는 돈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자비가 저희들은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재비도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기적으로 좀 끝났으면 좀 괜찮을 부분이 장기로 감으로 인해서 국제정세는 불안해지고 특히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디프레이션이죠. 돈은 있어도 물건이 없는 부분, 이게 더 무섭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산가치 하락과 화폐 부채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경영 리스크가 더 있다고 봐서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이게 외부 평가죠.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현대중공업이 MSCI에 편입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MSCI라는 게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한번 쳐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어떤 지수입니다. 세계의 지수. 근데 여기 우량주를 모아놓은 어떤 지수인데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코스피 200 뭐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 편입된 주식이 각광을 받듯이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 지수인데 여기에 그 현대중공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선시황의 턴라운드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LNG 선의 대장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계 1등의 엔진 사업부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조선업 중에서는 가장 원권 경쟁력이 높다는 게 현대중공업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마이너스 부분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 하는 게 주가 상승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ESG 등급, 모든 회사들이 ESG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지수가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한 단계씩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SG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린본드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거기다가 돈을 빌리는데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외부의 평가는 현대중공업이 괜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전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중대재해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첫 번째 1월 달에 발생된 부재와 부조의 그 가슴을 맞아서 다친 사고, 그 다음에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 이게 발생이 했습니다. 절망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지속할 때라고 보고 주요 안전활동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시행하는 안전 지킴이 활동, 그 다음에 안전생산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 심의를 해서 즉 조치하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판, 조명, 환기를 안전시설 3대 강화로 해서 TFT를 발족을 해서 개선해 나갈 거고요. 취약 시기, 특히 그 휴일이나 연휴 때도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한 작업장 구축이 필요한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중대성 사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지금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안전 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신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표준 작업하고 안전 기준을 준수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불안전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관리자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부서의 관리자들은 안전 개선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안전한 작업장 실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더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좀 기울이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22년을 시작하고 한 분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참으로 또 많은 일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발발 등으로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경영 환경이 전개되고 있고, 특히 중대재해 및 강제가 인상 등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만 22년은 이제 한 분기가 지났을 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다 같이 열심히 부족한 일들을 만회해서 반드시 올해는 흑자년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23년 이후 다가올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